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는 꽉스TV 곽부성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중나선의 중국 역사, 군권과 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끌고 오고 있는 두 가닥, 군주의 권한과 신하의 권한, 즉 군권과 신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책은 사마광의 자치통감 중에서 당태종이 이끌고 갔던 태평성세, 정관의 시기를 그린 책입니다. 사실 당태종은 명군이죠. 그리고 그의 신하들, 방열령이나 위진 같은 또 두요에 같은 명신들과 함께 태평성세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당태종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국가를 건국했고 자기 형과 동생을 현모문의 정변을 일으켜서 죽이고 나서 권력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신하들이 많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군권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무제가 죽고 나서 소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무제는 죽으면서 곽광이란 대신한테 소제를 잘 보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즉 고명 대신이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곽광은 소제를 잘 모셨습니다. 그러나 소제가 21살의 젊은 나이로 죽고 다른 황제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창읍왕이라는 나이가 좀 있는 황자를 황제로 옹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행각들이 도저히 황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곽광은 태후와 같이 협의를 해서 황제를 폐해버립니다. 즉 이미 황제가 된 사람을 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른 황제를 세우고 곽광은 죽을 때까지 그 황제를 보좌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하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을 넘어섰던 그런 적도 있는 것이죠. 즉 군권이 강력했던 시기와 신권이 강력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하로서 군주보다 권력이 강했던 사람들을 들려면 은나라 때 이윤, 주나라 때 주공, 또 서한에 방금 말씀드린 곽광, 그리고 동한 시기에 조조, 사마사, 사마소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조금 더 후대에 내려와서 동진의 환원, 그리고 당나라 말기의 주온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고요. 동한 말기나 당나라 말기에는 사실 외척과 환관들이 황제를 갖고 놀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권이 훨씬 강했던 시기죠. 반대로 군권이 강력했던 시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태종 외에도 가장 뚜렷하게 군권을 휘둘렀던 사람,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인물이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국가를 통일했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진나라를 무너뜨리고 한나라를 세운 유방입니다. 한고조 유방이죠. 유방은 처음에 부하들이 도와줘서 국가를 세웠지만 그래서 유씨가 아닌 다른 성씨로 7명이나 왕을 세워줬습니다. 즉 제후를 만들어줬는데 결국은 그가 죽기 전에 그 7명을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본인이 죽으면서 유씨가 아니면 절대로 왕을, 즉 제후를 봉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신하들을 완전히 밟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후한 무제이죠. 흉노 정벌로 유명한 한무제는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후대로 내려와서 당태종을 거쳐 그 중간에 여걸이 하나 나타나죠. 당나라를 뒤집고 주나라를 세웠던 남주인데요. 남주를 세웠던 측천무후가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여자 황제인데 이 여자 황제는 말 그대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황제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불평도 늘어놓을 수 없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측천무후가 죽고 나서 당현종이 집권하는데요. 물론 당현종의 아버지인 예종 그리고 큰아버지인 중종이 있었죠. 그러나 그 시기가 끝나고
아주 짧은 시기가 끝나고 당현종이 집권을 했습니다. 당현종은 본인이 황제 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입니다. 극성기와 쇠퇴기를 다 맞았지만 당현종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후대로 내려와서는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던 황제, 그러면 명나라를 세웠던 명태조 주원장을 들 수 있습니다. 주원장은 자기를 도와서 집권을 했던 신하들을 집권 초기에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공포정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명나라가 망할 때까지 공포정치가 계속됐습니다. 즉 황제의 권한들이 강력했던 것이죠. 황제들은 정치를 잘 안 했습니다마는 그 정치를 안 하고 게을렀던 황제들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신하들이 없었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섰는데요. 청나라는 만주 지역에 있을 때에 건국자인 누르하치,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그 황타이지가 그의 아들입니다. 그 황타이지, 혼타이지라고도 하는데요. 황타이지가 강력한 권한을 휘둘렀지만 그때만 해도 8개 부족 연맹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강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인 황권을 휘둘렀던 것은 그의 손자인 강희, 그리고 그의 아들 옹정, 그의 아들 걸륭, 그래서 약 140년간 절대적인 황권을 휘둘렀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들춰보면 황권이 강했던 시기, 즉 군주 권한이 강했던 시기와 신하의 권력이 강했던 시기가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우선 왕조가 세워지면 초기에는 건국자이자 그 나라를 극성기로 이끌고 가는 임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왕조가 중기를 지나 말기로 가면 외척과 환관 또는 군벌들이 강력해지면서 신하의 권력이 강해졌습니다. 또 황제의 등극의 나이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린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외척이나 보정 대신들에 맡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권한이 강해졌고요. 황제가 등극할 때 나이가 적어도 20세 이상이 되면 황제가 강력한 권한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유형을 볼 때에 통일 왕조를 이뤘을 때는 황제의 권한이 조금 강했습니다. 반면에 위진 남북조 시대, 5대 19 또는 춘추 전국시대를 봐도 국가가 분열되어 있을 때, 즉 중국이 4분 5열 되어 있었을 때는 신하들의 권한이 오히려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들마다 인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하들을 잘 대우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권력을 갖고 있는 신하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즉 통일왕조 시기에는 군권이 강했고 분열 시대에는 신권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볼 때는 유가와 법가적인 사상이 강한 군주가 나타나면 군권이 강했습니다. 또 신하들도 충성을 다했죠. 그러나 도가와 불교,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사상이 강한 시기에는 신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저희가 왕조를 보면 진나라, 또 서한 초기, 명나라, 청나라는 군권이 강했던 그런 왕조입니다. 반면에 비록 당태종과 당현종이 강력한 군권을 발휘했지만 중기와 말기로 가면서 서서히 지방의 군벌들이 권력을 얻게 됐고 또 환관들이 권력을 얻으면서 신권이 강해졌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진정하게 황권, 즉 군권과 신하의 권한, 신권이 조화를 이뤘던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딱 한 왕조를 들 수 있습니다. 송왕조입니다. 당나라도 사실 군권이 강하긴 했지만 신하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 해줬기 때문에 조화를 이뤘던 왕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송나라는 조광윤이 국가를 열면서 문치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송나라는 역사 이래 가장 신하들의 권한이 활발하게 발휘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주 권한을 넘어섰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군주가 신하들을 완전히 압박했느냐?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송 시대와 남송 시대를 전부 보면 군주와 신하들이 잘 조화를 이뤘던 왕조가 송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상 정치적으로 볼 때 또 군사적으로 볼 때 가장 약한 왕조 중에 하나가 송나라지만 황권과 신권, 군권과 신권이 조화를 이룬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송나라는 상당히 모범적인 국가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를 이끌고 오는 두 가닥, 군주의 권한, 즉 군권과 신하의 권력, 신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